그리고 투자자들의 탐욕이 지금처럼 강할 때 단기적인 조정은 매번 찾아왔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을 보이면서 제 계좌는 7,2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왔고 국내 계좌 역시 48% 수익률과 560만 원 수익 중입니다. 두 번째 계좌와 환차익까지 다시 수익 1억을 넘긴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다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오늘 또 불안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곧 다루도록 하고 일단 마이크론의 멱살 캐리부터 살펴봅시다. 자,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영향에 반도체와 기술주 그리고 모든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은 무려 8%나 급등하며 미국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냐면 반도체 메모리 칩 시장은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칩 시장이 드디어 내년 2024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걸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은 벌써부터 실적 개선을 반영해 상승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저께 하락으로 그냥 증시 하락이 바로 끝나나 싶었지만 오늘 아침 장후 실적 발표에서 나이키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장후 실적 발표를 하고 현재 마이너스 10% 급락 중인데요. 갑자기 나이키는 또 왜 이러나 살펴보니 매출과 EPS는 괜찮게 발표가 되었지만 내년 상반기 매출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직원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20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즉 향후 매출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것이다 라는 향후 실적 발표 전망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이키 CFO는 현재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하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며 과소비가 아니라 쉽게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황이죠. 특히 나이키, 애플,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 매출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요즘 이 기업들의 중국 매출이 너무 저조합니다. 나이키 역시 중국 수요가 아직 불안하다라는 것을 실적 발표를 통해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나이키의 여파 때문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현재 다시 미국 지수 선물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뭔가 슬슬 이제 매수세가 약해지는 느낌, 이거 저만 느껴지나요? 슬슬 뭔가 저항을 받는다는 느낌이 솔솔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저항에 대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저항받는 느낌 또는 밑에서 지지받는 듯한 느낌, 이것만 잘 캐치해도 투자에서 엄청난 무기를 갖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12월 초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지금 딱 파란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상승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슬슬 잘 못 올라가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비슷한 느낌을 찾아봤습니다. 알파벳 U의 거꾸로 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저 모양과 비슷하게 현재 지금 저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저항의 모습이 보이면 저항받고 가격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저항받고 잠시 하락했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받는 것 같은데 팔고 하락하면 다시 살까요? 라는 댓글들이 꼭 달리는데 저항 후 꼭 하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저항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더 옆으로 저항을 길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저항 후 가격 조정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저항받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보고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는 결국 저항에 부딪히고 가격 조정으로 하락하거나 기간 조정으로 횡보하게 됩니다. 지금 하락할지 횡보할지 그리고 얼마나 하락할지 얼마나 횡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면 안 된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서 만약 떨어지면 더 주어야 할 뿐이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저는 현재 산타랠리 유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일부터 1월 3일까지 산타랠리 기간이며 이 산타랠리 기간에는 평균 80%의 확률로 상승했으며 약 1.3% 상승했다는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상승해주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타랠리 기간 때 주가가 하락하면 저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과거 30년 동안 산타랠리 기간 때 주가가 하락했던 시기를 모아보니까 6번의 과거 데이터가 있는데 산타랠리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높은 확률로 1월에 더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1분기에도 주가가 힘이 없고 약세인 모습, 더 나아가 그해 주가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오늘부터 1월 3일 이 과열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낙관론자이지만 이렇게 탐욕 구간, 과열 구간에서 과연 산타랠리가 더 지속될 수 있을까? 혹시 산타랠리가 이번에 12월 초에
앞당겨서 반영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현재 CNN 공포지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지수를 보면 둘 다 엄청난 탐욕, 과열 구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탐욕이 지금처럼 강할 때 단기적인 조정은 매번 찾아왔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핵심은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겁니다. 하락장이 아니라 지금이 강세장의 초입이라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또는 횡보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강세를 쭉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강세를 전망하면서도 잠시 단기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조정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더 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옆집 아줌마, 아저씨도 주식 얘기라고 지인들 모두 주식, 코인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나도 수익 인증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잠시 하락이나 횡보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달려들 땐 높은 확률로 개미 털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올해 11월 1일부터 22일, 즉 미국 주식시장이 역대급으로 강세를 보였던 한 달 전, 이때 역사적인 한 달 수익률을 만들어낼 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대부분 뭘 샀을까? 우리처럼 미국 지수를 웅줍했을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극소수 웅줍러들이 미국 지수를 웅덩이에서 용기 내고 줍줍할 때 대다수 99%의 서학개미들은 국채금리도 5%를 찍었고 경기 침체도 올 것이고 고금리는 장기화될 것이다. 즉 주식시장에는 악재뿐이다. 그러면 더 하락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역대급 상승을 보여준 11월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쇼세 베팅하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쇼세 베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익률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11월 1일부터 반도체 3배 쇼세 베팅했던 99%의 대다수 소학개미들은 만약 지금까지 손절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60% 수익률입니다. 1억을 넣었다면 6천만 원 날린 겁니다. 대체 왜 소중한 돈을 미국 쇼세 베팅하는 걸까요?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말이죠. 국채금리는 현재 5%고 고금리는 장기화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재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 숏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은 말했죠. 절대로 미국에 반대되는 베팅을 하지 마라.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홀짝을 맞추는 도박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는 투자로 돈을 잃고 극소수만 투자로 돈을 불리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RSI를 봐도 과열 구간이고 블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봐도 과열이고 공포지수도 탐욕 구간입니다. 누가 봐도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전 그럼에도 절대 숏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굳이 숏에 베팅해서 실패할 확률을 늘리는 것보다 우상향하는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떨어지면 더 수량과 투자금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우상향 종목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탐욕에 대해 워렌 버핏은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게 되면 나는 두려워진다. 그렇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나는 탐욕스러워진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지금은 그 어떤 지표를 보나 탐욕 구간입니다. 더 오를 수 있어도 탐욕 구간이라 우리는 워렌 버핏의 명언대로 움직인다면 지금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주변 사람들 또는 커뮤니티에서 너도 나도 계좌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 계좌 매일매일 보면서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내가 지금 투자 고수인 것처럼 느껴지고 캡처해서 여기저기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이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라는 짤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매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꽤나 신빙성이 있는 짤입니다. 즉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며 단기적인 고점 그 어딘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제가 7월에도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즉 주식시장의 패턴은 반복되고 투자자들의 패턴 또한 반복됩니다. 지금처럼 누가 봐도 과열 구간, 탐욕 구간에 새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거나 제대로 된 투자 원칙 없이 끌려다니는 개미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며 공포의 패닉세라거나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극소수 웅줌러들은 공포 구간에 진입했을 때 그리고 웅덩이를 만들었을 때 차곡차곡 웅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다시 큰 상승을 보이기 시작하며 이전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과열 구간, 탐욕 구간이 찾아오고 새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또 이번에는 다르다며 들어오는 개미들이 다시 고점에서 매수해서 또 물리게 됩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러면서도 우상향을 보이는 게 미국 주식입니다. 이런 우상향을 보이는 미국 주식에서도 결국 손해보는 투자자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웅덩이에서 줍줍해서 가만히 보유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 손가락과 내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점 그 어딘가인데 이때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매도를 눌러야 할 것 같아서 못 참고 매도를 눌러버리고, 반대로 고점 그 어딘가인데 지금 안 사면 버스가 떠날 것 같기 때문에 못 참고 또 고점에서 매수를 눌러버리는 것이죠. 결국 2022년 하락장을 끝까지 버텨내고 결국 주식 계좌가 늘어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국 살아남고 자산이 퀀텀 점프를 한 건 저와 극소수 웅줌러 여러분입니다. 꽤나 있어 보이는 부분 익절, 매매법은 너무 많지만 결국 핵심은 우상향 자산을 쭉 보유하고 웅덩이에서는 용기를 내서 매수,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는 오줄 웅줍 투자 원칙이 결국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2년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같은 말을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2년 전에 제 영상을 보고 저와 함께 행동해서 자산을 점프시켰고, 누군가는 같은 영상을 보고도 조롱하며 자산을 오히려 하락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게나 상황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투자 마인드가 어떻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웅덩이에서 또 줍줍하고 오를 땐 가만히 보유하고 즐기는 오줄 웅줍 투자 원칙을 통해 더욱 자산을 불리는 것을 계속 보여드릴 테니 옆에서 함께 가면서 같이 부자가 되어 2030년에 꼭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